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주춤하면서 거래도 실종되고 있습니다. 여름철 비수기에다 수도권 집값 하락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대나무 암으로 불리는 빗자루병이 심리대숲과 3호숲에 빠르게 전염되고 있습니다. 문수산 일대는 참나무 시드름병 피해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기름값이 내림세를 보이고 있지만 주유소마다 가격은 천차만별입니다. 그 실태와 이유를 취재했습니다. 아파트 상가 중국 음식점에 유흥업소를 차려놓고 성매매를 알선해온 업주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성매매 여성은 한류에 빠진 대만 여성들이었습니다. 사설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개설해 1년 만에 1억 1천여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운영자와 회원 등 24명이 무더기로 입건됐습니다. 경사진 도로에서 자신의 버스가 미끄러지는 것을 막던 60대 기사가 차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울산이 전국 7대 도시 가운데 연간 4천만 원 이상 고소득자가 가장 많고 소득 평등 수준도 가장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학생이 담임교사 집에서 하룻밤을 지내며 함께 소통하는 티처 홈스테이로 학교 폭력을 예방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처음에 부담됐는데 하다 보니까 편해진 것 같고. 학교 폭력 예방 우수 사례들을 취재했습니다. 고래 생태체험관이 여름방학을 맞아 오늘부터 한 달 동안 고래 생태체험관 나이트 투어를 선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7일 화요일 UBC 프라임 뉴스입니다. 서울 등 수도권에 이어서 울산 지역도 최근 들어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주춤하면서 거래마저 끊기고 있습니다. 지역 부동산 시장도 조정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영만 기자입니다. 지난 1년 새 울산에서 집값이 가장 많이 오른 북구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무려 15% 가까이 올라 20평형대의 경우 4천만 원 정도 비싼 가격에 매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봄 이사철이 지나면서 찾는 이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거는 뭐 가뭄에 콩나듯이 어쩌다 그때 거진 뭐 부동산 얘기 올 수도 없겠다고. 다른 지역도 비슷한 상황으로 대부분 거래가 실종된 상태입니다. 경기 불안과 함께 서울 수도권의 부동산 침체가 영향을 미치면서 매수 심리가 크게 위축된 겁니다. 여름철 비수기도 한몫을 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입니다. 극한 상황은 아니고 시장성이 조금 안 좋습니다. 또 현재는 비수기이기 때문에 원래 해마다 이때 되면은 좀 침체된 그런 분위기가 있는데. 하지만 여전히 소형을 중심으로 분양 예고된 아파트에 대한 대기 수요가 많은 편이어서 아직 조정 국면으로 보기는 힘들다는 게 대체적 시각입니다. 이사철 지나고 나면은 전체적으로 이제 가격이 급등을 했다가 이제 힘을 잃어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약해질 건데 내년이 돼야 이제 좀 본격적으로 약화합니다. 울산의 경우 가을 이사철까지 지금처럼 관망세를 보이다 내년 초부터 조정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UBC 뉴스 서영만입니다. 태화강 심리 대숲에 대나무 암으로 불리는 빗자루병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또 문수산 일대에는 나무 에이즈로 불리는 참나무 시드름병 피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다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시민들의 생태 휴식 공간으로 자리 잡은 태화강 심리 대숲. 산책로를 따라 서 있는 대나무 잎들이 시커멓게 변해 말라 죽고 있습니다. 가지와 잎이 쌀이비 모양으로 누렇게 시들어 간다고 해서 붙여진 빗자루병에 걸린 겁니다. 밀실되어 있는 상태에서 베어주지 않다 보니까 바람도 안 통하고 영양이 부족하다 보니까 병이 발생해서 지금 심각하게 번져가고 있습니다. 전염성이 강한 빗자루병은 이미 3호숲까지 확산됐으며 대나무에 꽃이 피게 되면 더 큰 피해가 우려됩니다. 문수산 중턱의 한 야산. 짙푸른 녹음이 우거져야 할 시기지만 수십 그루의 참나무 잎이 갈색으로 변했고 듬성듬성 시커멓게 구멍이 나 있습니다. 광능긴 나무좀이라는 매개충이 곰팡이를 나무 속으로 옮겨 나무를 말라 죽게 하는 참나무 시드름병에 걸린 것입니다. 이미 말라 죽은 참나무 수십 그루는 벌목된 채 쌓여 있습니다. 나무에서 이제 초기 증상이 시래기 쭉쭉 나오고 뭐 벌레 구멍 같은 이런 게 이제 나무에 표시가 나거든요. 그 상태에서 이제 나무가 이병이 나오고 잎이 말라들어가고 전체적으로 나무가 고사해져서 그런 현상. 현재 이 일대에서 자라고 있는 참나무들은 산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피해가 더욱 확산되고 있어 조기 방제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상 기온 탓에 나무 전염병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UBC 뉴스 이다루입니다. 울산 지역 주유소 기름값이 그야말로 천차만별입니다. 심지어 불과 몇 분 거리에 있는 주유소끼리도 리터당 200~300원씩 가격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는데요. 무심결에 기름을 넣고는 근처 주유소 가격표 보고 분통 터뜨리는 운전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윤경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북구의 한 주유소. 평일 낮 시간이지만 운전자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습니다. 리터당 휘발유 가격 1,827원, 경유 1,647원으로 울산에서 가장 싼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많이 내리는데도 비싼데도 많이 있고 한데 여기는 여전히 싸고 이래서 항상 이쪽으로. 이 주유소와 불과 3분 거리인 주유소. 같은 정유사지만 휘발유 1,999원, 경유 1,899원으로 각각 200~300원가량 비쌉니다. 경유 10만 원어치를 주유하면 15,000원 넘게 차이가 나는 셈입니다. 1,899원이 하는데 위에 가니까 1,628원이 되더라고요. 터무니없이 차이 나니까 320원 차이가 날 수가 있는지 나는 이건 이해가 안 가가지고. 울산 지역 기름값은 12주 연속 내림세를 보이고 있지만 내림폭은 주유소마다 천차만별입니다. 이렇게 주유소마다 가격 차이가 나는 가장 큰 이유는 각 주유소의 운영 형태에 있었습니다. 주유소마다 매장 임대비와 인건비 등 부대 비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또 같은 지역, 같은 정유사라도 공급받는 기름값이 다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울산 지역은 현대 계열사 직원들은 현대 오일뱅크를, SK와 S오일 직원들은 각각 자사 주유소를 이용하는 경향이 많아서 고정 고객이 많은 주유소는 가격을 잘 내리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기 밑에 사람 많이 오는 주유소는 잘 안 내리죠. 그래도 오니까. 기름값은 내림세지만 자칫하다간 비싼 주유소를 찾아가서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UBC 뉴스 윤경재입니다. 아파트 상가 중국 음식점 한 켠에 유흥시설을 차려놓고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한류에 빠져 우리나라에서 성형수술을 하려던 대만 여성이 성매매에 나섰습니다. 조인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주택가 아파트 단지 바로 앞 상가 건물입니다. 음식점을 찾아가니 출구 옆에 또 다른 통로가 있습니다. 연회장이란 이름의 방 4개가 있지만 내부는 놀이기기와 조명시설을 갖춘 유흥주점과 같습니다. 경찰은 대만인 업주 47살 우모 씨가 지난 3월부터 이곳에서 접대부 7명을 고용해 술을 팔고 성매매를 알선해 3천만 원을 챙겼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업소는 어이가 없게도 울산시 관광협회가 인증한 모범업소였습니다. 저희는 그냥 식당인데. 같은 사장님 아니세요? 저희는 영업장이 아니에요. 적발된 성매매 여성은 2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의 대만 여성들. 한류 열풍 속에 한국에서 돈을 벌어 성형수술을 하려다 성매매에 뛰어든 것입니다. 이번 사건은 한류 열풍에 따라 국내에 입국하여 성형수술이나 보리오 등을 구입할 목적으로 외국인 여성들이 불법 체포한 사건입니다. 경찰은 업주 우 씨와 성매수담 3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대만인 접대부 7명을 강제 출국시킬 방침입니다. UBC 뉴스 조인호입니다. 울산의 고소득 근로자 비율이 7대 도시 가운데 가장 높은 곳으로 나타났습니다. 얼핏 생각하면 빈부 격차가 클 것으로 예상되지만 저소득층도 적어서 중산층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익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울산은 역시 부자 도시였습니다. 지난해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기준으로 10명 중 3명은 연봉 4천만 원이 넘었고 10명 중 1명은 8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연봉 1억 원이 넘는 사람도 2.6%나 되다 보니 7대 도시 평균은 물론 서울보다도 더 높습니다. 반면 연봉 500만 원 이하는 16.7%, 500에서 1000만 원 사이는 9.9%로 7대 도시 가운데 최저입니다. 그러나 고소득자 비율이 높은 울산이지만 소득 평등 수준 역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근로소득을 1000만 원 단위로 세분화해 소득 분포의 불평등도를 알 수 있는 로렌츠 곡선을 그려본 결과 울산의 곡선이 7대 도시 평균보다 훨씬 완만했습니다. 소득 수준이 높은 중산층이 많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적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특광역시보다도 좀 중산층이 좀 많다라는 그러한 시사점이 있는데요. 또 거기에 더해서 소득 수준이나 어떤 분배 측면에서 상당히 양호한 편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산층의 관심이 높은 교육과 문화, 여가 활동 부분을 강화하는 맞춤형 행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UBC 뉴스 김익현입니다. 학교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제자를 담임 교사가 집으로 초대했더니 학생들의 생활이 눈에 띄게 좋아졌다고 합니다. 이 교육과학기술부가 선정한 학교폭력 예방 우수 사례들을 이영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남상중학교 손덕재 교사는 학교 생활을 힘들어하는 학생을 집으로 초대해 1박 2일을 보냅니다. 가족과 운동도 하고 영화를 보며 함께 생활한 뒤 학생들은 조금씩 속내를 털어놓습니다. 처음에 부담됐는데 그거 하다 보니까 편해진 것 같고 쌤 가족이랑 가족된 것 같아서 좋았어요. 손 교사는 지난해부터 6차례 홈스테이를 마련했고 학교를 그만두려 했던 학생들도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저도 중학교 은사님께 제가 티처 홈스테이를 한번 한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의 경험으로 제가 또 어려움을 잘 극복했었고 이 같은 효과가 알려지자 학교는 올해부터는 홈스테이를 모든 교사로 확대해 학교 폭력 문제도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전교생이 매일 아침 음악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삼정초등학교. 오카리나와 멜로디언 등 학년별로 다른 악기를 익히고 하루 20분씩 노래를 부르며 스트레스를 날려버립니다. 이 학교는 2년 동안 학교 대표로 구성된 자치회와 동아리 모임도 활성화해 학생들이 협동하고 소질을 개발하는 장을 만들어줬습니다. 악기를 하나 다루면 굉장히 감정 조절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 같아서 이게 초등학교 때부터 잡아주자는 생각에서 악기 기능을 익혀주고 있습니다. 학생과 교사와 학부모가 소통하고 학생들의 끼를 발산하도록 돕는 것이 새로운 학교 폭력 예방법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UBC 뉴스 이영남입니다. 정부가 포경 재개 방침에서 한 발 물러난 가운데 포경 재개를 사실상 철회했다는 일부 보도가 나와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일부 언론은 오늘 오후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그리고 농림수산식품부가 협의를 통해 포경 재개를 철회하기로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 핵심 관계자는 UBC와의 전화 통화에서 이와 관련한 회의를 단 한 차례 가진 적도 없으며 포경 철회는 오로지 과학 조사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이 있을 때만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남구 장생포 주민들은 오는 20일 정부 과천청사 앞에서 과학 조사 목적의 포경 재개를 지지하는 시위를 벌일 예정입니다. 지난해 40여 년 만에 새단장한 공업탑의 지구본이 녹슨 원인은 동이 아닌 철로 제작했기 때문으로 확인됐습니다. 울산시는 비파계 검사를 실시한 결과 지구본의 재질이 설계도와 달리 동이 아닌 철로 제작돼 녹이 쓴 것으로 나타났다며 해당 업체에 다시 제작해 납품하도록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시는 그러나 변호사 자문 결과에 따라 조각가 박모 씨에 대해서는 시가 직접 고소나 고발하지는 않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해 3월 검거된 봉대산 산불 방화범의 신고 포상금이 2억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울산시는 오늘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시민 제보 활성화를 위해 제보자 19명에게 2억 원을 차등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5월에 결정한 포상금 1억 원의 2배며 경찰은 신분상 포상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윤종호 북구청장 구명과 지역상권 살리기 북구주민 대책위는 오늘 윤 구청장을 검찰에 고발한 진장 유통단지 조합을 방문해 손해배상과 고소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조합 측은 조만간 총회와 이사회에서 논의해 윤 구청장이 직무에 이상이 없도록 최대한 요구를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북구의회도 검찰의 불구속 기소 규탄 결의안을 통과시키는 등 윤 구청장에 대한 구명운동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울산 항만공사가 울산항 마린센터 공사부지를 감정평가 없이 시세보다 두세 배 높은 가격에 사들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3월 울산 항만공사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모두 12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해 시정 조치와 함께 관련자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항만공사 관계자는 지주가 부지 매도를 꺼려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며
해당 직원은 인사위원회에서 경고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중공업이 올해 임단협에서 개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정년 연장제를 노조에 제안했습니다. 회사는 현재 정년 58세로 퇴직한 근로자에게 최대 2년 동안 통상급의 80%를 주며 재계약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희망자에 한해서 임금은 삭감하되 2년 더 정년을 연장할 수 있는 개인별 선택 정년제를 도입하자고 노조에 제안했습니다. 노조는 조건 없는 정년 연장과 퇴직 근로자 지원이 우선돼야 한다며 회사 측의 제안을 일단 거절했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오후 중구 학성동 사무소 앞 도로에서 관광버스 기사 63살 이모 씨가 자신의 버스에 깔려 숨진 사고는 미끄러지는 버스를 세우려다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인 경찰은 이 씨가 버스를 주차한 뒤 사이드 브레이크를 걸지 않고 내렸다가 경사진 도로에서 버스가 미끄러지자 이를 막으려다 버스에 깔린 것으로 보고 목격자 등을 상대로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남부경찰서는 오늘 울산과 경주 일대 원룸을 돌며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31살 박모 씨와 도박을 한 회원 등 24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2010년 10월 사설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개설한 뒤 당첨자에게 최대 250만 원을 준다며 회원을 모집해 1억 1,000여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기 혐의 등으로 숨어 지내던 50대 지명 수배자가 화재 목격자 진술을 하다 본명이 들통나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울주경찰서는 어제 낮 울주군 서생면의 양어장 화재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사기와 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수배 중이던 54살 백모 씨를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양어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던 백 씨로부터 진술을 받는 과정에서 직원들이 다른 이름으로 백 씨를 부르는 것을 듣고 본명을 알아내 수배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새벽 2시 15분쯤 울주군 삼남면 메가마트 언양점 미용실에서 불이 나 소방서 추산 770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내고 10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다행히 영업을 마친 시간이어서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매장 바닥 청소 도중에 천정에서 검은 연기가 났다는 목격자의 말에 따라 전기적 요인인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고래생태 체험관의 돌고래쇼 공연이 더욱 알차게 꾸며집니다. 남구청은 오늘 고래생태 체험관에서 훌라후프 돌리기와 비치볼 던지기 등 새로운 돌고래쇼 프로그램 시연식을 갖고 7, 8분이던 공연 시간을 12분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오늘 밤부터 한 달 동안 고래생태 체험관 나이트 투어를 시작해 직접 돌고래를 만질 수 있는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태화강 면총교에서 태화강 발원지인 탑골세임까지 44km를 연결하는 태화강 백리길 조성 기본 계획이 수립됩니다. 울산시는 현재 태화강 백리길 주변의 역사와 문화 등 기초자료 수집이 70% 정도 진행됐다며 다음 달 기본 계획이 수립되면 정부의 친환경 생활공간 조성 사업에 응모할 계획입니다. 태화강 백리길은 울산 어울길과 영남 알프스 둘레길 그리고 하늘 억새길 등과 함께 울산의 명품 녹색길로 조성될 전망입니다. 다음은 간추린 뉴스입니다. 울산을 방문 중인 일본 니가타 시의회 대표단이 오늘 현대중공업과 SK에너지 등 지역의 주요 산업시설을 둘러봤습니다. 울산시와 니가타시는 지난 2006년 9월 우호 협력도시가 된 이후 문화와 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한 교류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울산시 교육청과 자매 결연한 중국 장춘시 교육국 연수단이 울산을 방문했습니다. 이들은 오늘 울산시 교육청의 환영 행사에 참가한 뒤 고래바다 여행선 체험과 현대중공업 견학을 하고 내일까지 학생들의 가정에서 홈스테이를 할 예정입니다. 울산시 교육청이 학교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해 마련한 행복한 학교 만들기 페스티벌이 오늘 교육청에서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경주 화랑고 전준식 교사가 인성교육법에 대한 강연을 하고 학교폭력의 현실을 고발하는 연극 우리는 지금을 관람했습니다. 제2차 울산시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회의가 오늘 시청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아동과 여성에 대한 폭력 예방과 사건 발생 때 신속한 수습책 마련을 위한 네트워크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탈핵 울산시민 공동행동은 오늘 중구 성남동 아울렛 앞에서 고리 1호기 폐쇄를 위한 만명 인증샷 찍기 거리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이 단체 회원들은 시민들에게 고리 1호기의 위험성을 알리고 경각심을 일깨워주기 위해 만명 인증샷 찍기 운동을 이달 말까지 벌일 예정입니다. 제20회 울산 현대축구단장기 초등학교 축구대회가 오늘 서부구장에서 열렸습니다. 울산 현대 호랑이 축구단이 주최하고 울산시 축구협회가 주관하는 이 대회는 모레까지 사흘 동안 지역 6개 초등학교 팀이 출전해 토너먼트 방식으로 경기를 치릅니다. 제7호 태풍 카눈이 점차 북상하고 있습니다. 성경희 캐스터, 울산 지역은 언제부터 태풍의 영향을 받을까요? 네, 다행히 울산 지역은 태풍의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내일 오후부터는 태풍의 간접 영향권에 들 전망입니다. 제7호 태풍 카눈은 앞으로 일본 오키나와 동쪽 해상으로부터 우리나라 서쪽 해상으로 북상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주로 전라도와 충청도, 경기도 등지에서 태풍의 직접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선 내일 새벽 3시에는 남해안 지역에, 오후 3시에는 남부지방에, 그리고 내일 늦은 밤에는 중부지방에 많은 비를 내릴 것으로 보이고요. 19일인 모레 오후에는 태풍이 완전히 빠져나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울산 지역은 내일 오후부터 모레 낮까지 태풍의 간접 영향을 받겠습니다. 60에서 최고 120mm의 비가 예상이 되고요. 초속 7m 안팎의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됩니다. 비바람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철저히 대비를 해보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영남지방 날씨입니다. 영남지방은 내일 오후부터 강한 바람을 동반한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은 절기상 초복이긴 하지만 태풍의 여파로 한낮 기온이 27도 안팎으로 큰 무더위는 없겠습니다. 내일 남해동부 전해상에 태풍특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항해조업에 철저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태풍으로 인한 비는 모레 낮부터 그치겠고요. 금요일과 일요일에는 대기 불안정으로 인한 한두 차례 비가 더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새로운 플랫폼